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23호 스스로 확인하기 할 차례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 차례이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2차 함수 표준형으로 이미 고쳐져 있네요. 그랬을 때 최소값은요. 이게 0일 때 완전제곱식이 0일 때의 x값 얼마죠? 마이너스 4일 때,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된다면 여기가 0이 될 거니까 이 값이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되겠나요? 그래서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4일 때 y좌표 i값 5가 될 것이고 최대값은 없습니다. 왜요? 아래로 블록인 함수는요. 최소값은 꼭지점이지만 최대값은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해준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2차 함수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위로 블록인 함수네요.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꼭지점은요.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9가 될 것이고 그럼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게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번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2차 함계수가 2입니다. 아래로 블록인 건 확실하겠죠. 그럼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고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미리 써 놓을게요. 최대값 선생님 대문자 M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2로 묶어서 이제 꼭지점의 좌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2로 묶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그럼 필요한 거 얼마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은 얼마죠? 4죠. 4가 필요하고 4를 한번 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7은 여기에 뒤에 써준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끊어서 완전제곱식이 먼저 만들어지죠. x-2의 제곱으로 고쳤고요. 2와 마이너스 4는 이거 분배돼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8과 7을 더해서 결국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최대값은 없다였어요. 그 다음 아래 문제로 가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입니다. 위로 블록인 그래프 확실하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최대를 가질 거고요. 최소값은 스몰 m은 없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최대값 구하기 위해서 꼭지점의 좌표로 고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앞으로 빼주면요. x제곱이고요. 그 다음 3을 나눠줬으니까 여긴 곱해줘야겠죠? 얼마입니까? 앞에서 3을 나눴으니까 여기서 곱하면 2, 3은 6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그러면 마지막은요. 반의 제곱인 9가 필요하겠죠? 9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을 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3은요. 나중에 처리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었을 때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으로 바뀌죠. x-3의 제곱 그리고 이 마이너스 9는 이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과 어떻게 된다? 분배되어서 곱해져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더하기 3입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서 써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3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로 블록인 이 그래프는요. 꼭지점 x는 3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게 되겠어요? 6을 갖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없고요. 최대값은 x가 3일 때 6을 갖게 될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어진 x의 제한된 범위를 주었습니다. 그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꼭지점의 좌표로 한번 고쳐보고요. 그런 다음에 꼭지점이 이 범위에 포함되면 꼭지점에서 반드시 최대나 최소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꼭지점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나머지 하나의 값이 되겠죠. 먼저 고쳐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여기까지만 봐도요. 얼마가 필요한가요? x제곱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
빼기 4가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 더하기 5 이렇게 따로 해주겠습니다. 정리해주면 x-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밖으로 나와서 계산해주면요. 얼마가 됩니까? 더하기 1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꼭지점은요. 결국 2,1이기 때문에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들어가 있죠. x가 2일 때. 그래서 x가 2일 때 이것은 아래로 블록이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겠습니까? 꼭지점의 y좌표인 2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요? 최대값은요 어떻게 한다? 어떤 친구들은 이 두 개 둘 다 대입해서 두 중에 더 큰 값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찾는 친구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f2와 이 함수식을 이 y라는 함수식을 f라고 잠깐 fx라고 두면 f2와 f5를 모두 찾아서 이 중에 큰 값을 최대와 최소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찾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쌤은 대칭축을 사용해 볼게요. x는 2일 때 x는 2가 대칭축입니다. 2로 시작해서 x가 1일 때 값과 x가 5일 때 값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5일 때 x가 5면 2, 3, 4, 5 3, 4, 5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있겠어요? x가 5일 때가 더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볼까요? x가 5일 때 여기다 5를 대입합시다. 5 빼기 2의 제곱은 3의 제곱 9죠. 9에다 1 더해서 얼마다?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역시 꼭지점의 좌표로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묶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고요. 반의 제곱인 9가 한 번 더해질 것이고 한 번 뺄 거예요. 그 다음 이 5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다시 계산해보면 여기까지 끊어서 x-3의 제곱이고요. 이 마이너스 9는 앞에 마이너스 9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9로 바뀌었고 플러스 5입니다. 결국 x-는 원래 있었어요. x-3의 제곱 플러스 14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 i는요. 이 포물선은요. 위로 블록이 포물선이잖아요. 근데 꼭지점 x가 3이 이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꼭지점에서 최대값 얼마를 갖게 된다? 4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요. 이 꼭지점 대칭축 x3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이 내려와 있겠죠. 그럼 3일 때 미안합니다. 3이면 저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고쳐야겠죠? 다시 고쳐서 여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x가 3이 저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자꾸 흔들리네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4부터 6까지만 x가 4일 때부터 6까지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그래프를 다시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파란색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x가 4일 때부터 3보다는 더 오른쪽이니까 4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이 부분 내려오는 부분의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보시다시피 x가 4일 때가 최대가 될 것이고 내려오는 중이니까 x가 6일 때가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4를 넣으면 4 빼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까지 하면 마이너스 1, 14 더해서 얼마예요? 13이 될 거고요. x가 6일 때 6 넣습니다. 그럼 6 빼기 3, 3의 제곱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와 14를 더해서 얼마가 나와요? 5에서 최대와 최소를 각각 13과 5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이번에도 위로 블록인 함수네요. 위로 블록인 함수 마이너스 2로 묶어서 꼭지점의 좌표 구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2x 그럼 얼마가 필요합니까? 1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의 제곱은 1 한 번 더해주고 1 한 번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3은 그대로 3 남겨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2에 여기까지 끊어서 얼마가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3.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 표준형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꼭지점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 꼭지점은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죠. 이 대칭축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은요, 저기 범위 안에 들어가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1에서 반드시 최대나 최소를 갖게 됐는데 위로 블록인 함수니까 최대값 5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y좌표에서 꼭지점 y좌표. 그러면 최소값은요. 물론 둘 중에 하나에 모두 넣어봐도 돼요. f-3과 f0 모두 넣어서 둘 중에 큰 값을 찾아도 되겠지만 우리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값이 최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축으로부터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 보면 되겠죠.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3이 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즉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값은요. x에 마이너스 3 넣어요. 그러면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4랑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5는 얼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최대값과 여기 보이는 최소값 두 개 모두 찾았습니다. 4번 문제예요. 역시나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x 범위 내에서의 이번에는 최대값을 알려줬어요. 아까는 직접 우리가 최대나 최소를 찾아봤는데 이번엔 반대로 최대값을 알려줬네요. 그러면서 k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죠. 우리가 했던 거랑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제일 먼저 꼭지점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묶어봅시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x제곱 2로 묶었어요. 마이너스 2x죠. 얼마가 필요한가요? 1이 한번 필요하고 1은 한번 빼야죠. 그리고 뒤에 k는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죠. x-1의 제곱이고요. 2는요. 여기랑 반드시 곱해져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k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이 2차 함수는요.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될 것이고 x가 1일 때 그럼 최소값을 갖겠네요. 최소값 얼마? 여기 보이는 y좌표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최대값을 7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갖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대칭축이 x는 1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예요. 그럼 x는 1을 기준으로 이것과 이것이 누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누가 더 떨어져 있나요?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은 겨우 2칸. 근데 5까지는요. 1, 2, 3, 4, 4칸이나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4칸 동안 올라간 정도가 훨씬 더 클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5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최대값은요. x에다 5를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다 넣는 친구들도 괜찮겠네요.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25와 2를 곱해서 50이겠고요. 그 다음 여기 5를 넣었습니다. 4, 5, 20인가요? 더하기 k. 그러니까 결국 30 플러스 k가 최대값이 나왔고 그게 7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k는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k는 그죠? 넘겨보면 마이너스 2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k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무슨 값을 물어봤습니까?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아까 구해놨죠. 우리 최소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고 했으니까 방금 구한 k를요. 이제 갖다 넣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3 계산하면
결국 마이너스 25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5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비주얼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많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꼭지점 A와 D가 이 이차함수 위에 있다. 이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 꼭지점 A와 D가 이 이차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다, 지나간다, 이런 것들은 꼭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B와 C는요, X축 위에 있습니다.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적어도 Y좌표가 얼마라는 소리겠습니까? 0이라는 소리를까지는 알 수 있겠죠. 이때 이 둘레의 길이의 둘레를 물어봤어요. 둘레의 최대값.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이제 둘레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최대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요, 여러분, Y좌표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죠. X좌표는요, 가로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커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X좌표가 작아지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로 길이는 X좌표,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Y좌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 ABCD 위에 한 점을 놓아 봅시다. ABCD 위에 한 점을 놓아 본다고 하면요, 이 그래프가요, 가장 만만한 건 이 D인 것 같아요. 1사분면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D의 좌표를 하나 놓겠습니다. D의 좌표에서 이 D의 X좌표를 하나 놔야겠죠. D의 X좌표만큼을요, X라고 둘게요. 이 D의 X좌표를 X라고 두면 Y좌표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겠어요? 이 D는요, 이 직선, 이 이차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Y좌표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D를 이렇게 세우는 게 첫 번째 식입니다. 좁아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다 써본다고 하면 여기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C는요, 좌표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C의 좌표는요, D와 C는 X좌표가 똑같죠. 가로 길이가 둘 다 X잖아요. 그래서 X, Y좌표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X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차 함수는요, 대칭축이 X가 얼마에서 X는 0에서 대칭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X는 0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B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B의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B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X, 0이 된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X만큼. 그러면요, A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좌표는 마이너스 X,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X였으니까요. X좌표는 B와 똑같고 위로 올라가면 Y좌표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D랑 똑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D와 A는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A와 B는 X좌표가 똑같아요. 그 다음 D와 C는 X좌표가 똑같아요. 그럼 맞게 쓴 건가요? 그래서 4개를 모두 다 썼다면 이제 우리는 이 둘레의 길이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 사각형,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우리 한번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의 길이는요, 가로 얼마가 되나요? 가로 여러분 보이시죠? 가로의 길이는요, 얼마입니까? 여기 보이는 X 몇 개예요? 2개죠. 오른쪽 X에서 왼쪽 마이너스 X를 뺀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봐도 X가 2개인 거 보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2X입니다. 둘레의 길이는 2X, 가로는 2X. 그 다음 세로 갑니다. 2X가 가로와 세로를 더해서 2배 해주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2배 할 겁니다. 세로의 길이는요, 여러분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 보이는 Y좌표가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 맞죠?
여기 세로의 길이는 바로 이 y좌표 맞습니다. 그래서 y좌표인 초점이 자꾸 흐립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게 바로 세로의 길이고요. 그것을 2배 해야지 전체 둘레가 나오겠죠. 이거 정리해서 다시 써보면요. 저 둘레의 길이는 결국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에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x의 범위는 절대 얼마를 넘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x의 범위는 절대 얼마를 넘을 수 없을까요? 이거보다는 여기 보이는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x축과 만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x절편이라고 부르죠. 이 x절편보다는 안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x절편 좀 구해보러 갈까요? x절편 구하는 방법 y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값이었죠. 계산해보면 x제곱은 3 나와야 되고요. x는 얼마예요? 제곱근 뿔마 루트 3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요. x를 지금 양수 쪽으로 놨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니까 0과 어디 사이에 루트 3 사이의 x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제 최대값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의 범위가 나왔고요. 그러면 문제 계속 풀어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서요. 조금 올릴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아이고 초점 맞출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필요해요? 1이 필요하고 한번 1을 뺄 겁니다. 그리고 6은 나중에 더해줄 거예요. 계산 다시 해보면 여기까지만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이 마이너스 1은 앞부분이랑 곱해서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더하기 6이겠죠. 한 번 더 고쳐보면요. 결국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위로 볼록인 함수니까 꼭지점이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꼭지점에서 최대 될 것이고요. 이런 활용 문제는 거의 꼭지점에서 그 답을 갖게 듣는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보시다시피 x가 1일 때 x가 1은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얼마를 갖게 되겠어요? 8을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사실 과학 시간에도 이런 문제 한 번쯤은 풀어봤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문제일 겁니다. 10m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이때 그 t초의 공의 높이를 y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그 높이가 반드시 시간에 대한 2차식으로 표시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배운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이게 결국 우리는요 물리 공부 물리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수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여기 나오는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먼저 보셔야 된다고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t는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y는요 t초 후에 높이가 될 거라는 거. 그러면 문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럼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됐을 때 이거죠. 높이가 최대일 때 그 공의 높이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결국 높이의 최대값이니까 저 y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y의 최대값. 우리가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가질 것 같아요? 꼭지점에서 최대가 될 거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5로 묶어서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t, 그 다음 10은 나중에 반의 제곱인 4를 더하고요. 4를 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0을 더하겠습니다.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5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이 마이너스 4는 앞에 마이너스 5랑 곱해서 플러스 20이 되어야 할 거예요. 뒤에 있는 10은 그대로 더해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결국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0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의 값은 x가 얼마일 때가 되겠습니까? 꼭지점에서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얼마가 될 것이다? 30이 될 것이다. 바로 이 30이요. 우리가 구하는 높이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 똑같은 이 2차 함수 식은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이 2차 함수 식은 그대로 써먹되 이 2번 문제를 쌤은 이제 내리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풀고요. 여러분은 아래다 푸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2차 함수식을 그대로 사용할 건데요. x가 아니라 여러분 x가 아니라 뭐예요? t죠. t로 고쳐주세요. 여기 좀 쌤이 습관적으로 자꾸 t로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t로 고쳐주시고요. 여기도 t로 고쳐줍니다. 색깔 바꿔서 t로 고칠게요. x가 아니라 무엇이다? t로 쓰셔야죠. t.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t로 고쳐서 잘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t의 범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t의 범위에 x 대신에 t니까요. t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이때 공의 높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이 2차 함수가 이 t의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가질 수 있겠죠. 이때 최소값만 물어봤으니까요. 최대는 아까 꼭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물론 1과 4를 모두 대입해 볼 수도 있지만 t가 2일 때, 여기도 x가 아니라 t예요. t가 2일 때를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이 내려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2에서 여기는 1만큼 떨어져서 1이 나온 거고요. 2에서 2만큼 떨어져서 4가 나온 거죠. 누가 더 많이 시간이 더 많이 지났겠어요? 4일 때겠잖아요. 그러니까 t가 4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될 겁니다. t에 4를 넣어 볼까요? 계산하면 이거 얼마가 될까요? 이 뒤에 30을 아직 쓰다가 말았어요, 선생님이. 뒤에 30까지 쓰고 계산하겠습니다. t에다 4를 넣으면 4 빼기 2의 제곱이죠. 4 마이너스 5와 4를 곱해서 마이너스 20과 30을 더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의 최소값 y좌표는 얼마가 될 것이다? 1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t의 1과 4를 모두 넣어서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걸로 확인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으로 따져보기 싫은 친구들은요. 양 끝에 있는 값을 모두 대입해서 둘 중에 무엇?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요. 둘 중에 더 작은 것을 답으로 살펴봐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반형으로 된 것을요. 표준형으로 잘 고치고 거기에서 x의 이런 x나 t의 제한된 범위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래프를 생각해서 최대와 최소를 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